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마이걸의 유아랑 효정님의 사진을 사용해서 똑같은 연산을 해봤는데요. 효정의 사진을 변형해서 유아랑 똑같이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변형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이미지인데 뉴럴 해싱 엔진이 봤을 때는 똑같은 이미지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게 취약점이 노출됐으니까 곧 애플에서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올해 8월 초에 애플에서 아동 학대나 아동 포르노 유포 방지를 위해서 아이메시지랑 아이클라우드 사진에 스캐닝 기능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메시지나 아이클라우드로 내가 사진을 보내게 될 경우, 사진을 저장하게 될 경우, 애플에서는 그 사진을 검사해서 이 사진이 굉장히 민감한 사진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도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CSAM이라고 해서 Child Sexual Abuse Material,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자료를, 그런 컨텐츠를 아이클라우드나 아이메시지로 전송하게 되면은 그것을 찾아내는 기술을 도입하겠다, 요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그래서 이미 알려진 요런 아동 학대 자료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애플에서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올린 아이클라우드나 아이메시지에 올린 이미지와 대조를 해가지고 요것이 매칭이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것을 다시 애플에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컨텐츠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서 이 검사한 자료가 아동의 성적 학대가 맞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은 NCMEC라고 하면은, NCMEC가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실종되거나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설립된 국립센터, 여기다가 보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용자들은 이것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이용된 해싱 기술에 이용된 기술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킹하는 방법은 어떤 한 개발자가 발견했는데요. 애플에서는 뉴럴 해쉬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사진을 걸러내는데요. 그래서 뉴럴 해쉬 엔진은 퍼셉추얼 해싱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셉추얼 해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나 영상에서 핑거프린트, 지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 사진이랑 영상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해싱 방법을 뜻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키피디아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애플이 개발한 뉴럴 해싱 알고리즘을 해킹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헷갈리게 하는 컬리전 방법, 이런 어택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냈는데요. 이런 공격 방법들을 이미 알아냈고, 그래가지고 이런 뉴럴 해싱 알고리즘을 이미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럴 해싱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깃허브에 맨 처음 발견한 이 개발자의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애플의 뉴럴 해시 모델을 ONNX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로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게 되면, 뉴럴 해시라는 뉴럴 네트워크에 넣게 되면은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하게 되고, 이 벡터를 해시로 다시 변환해가지고 암호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해시가 비슷하게 되면 똑같은 이미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델을 추출하고 변환하는 방법은 이 아래 문서들을 사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이런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강아지랑 고양이 사진을 뉴럴 해시 엔진, 애플의 뉴럴 해시 모델에 넣게 되면은 해시 값을 내뱉게 돼요. 이런 해시 값을 내뱉는데, 우리는 이 고양이 사진을 약간의 변형을 줘서 강아지의 해시랑 똑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이런 고양이 사진을, 사람이 봤을 때 고양이라고 인지하는 사진을 아이클라우드나 아이메시지로 보내면 애플은 고양이 사진, 변조된 고양이 사진을 이 강아지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미 간파가 됐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뉴럴 해싱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adversarial attack,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변조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여러분들이 직접 추출하셔야 되고, 모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macOS, 그러니까는 맥 컴퓨터나 탈옥을 한 iOS 디바이스, 아이패드나 아이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맥OS 같은 경우는 11.4 버전, iOS 같은 경우는 14.7 버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버전들이죠. 그래서 요 경로에 들어가면 이렇게 네 가지의 파일들이 있는데 요 네 가지의 파일을 복사해서 ONNX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 파일을 ONNX로 된 모델 파일을 다시 변환해서 텐서플로우 모델로 프로즌 웨이트로 만들었습니다. PB 파일로. 그래가지고 텐서플로우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패키지는 텐서플로우, 넘파이, 그 다음 필로우, 매플랄립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물론 CPU를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약간 속도가 느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뉴럴 해쉬의 시드들을 로드해 줍니다. 요거 시드 파일을 로드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뉴럴 해쉬 모델을 아까 텐서플로우로 변환한 모델을 로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 한번 샘플 이미지를 사용해서 뉴럴 해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그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이런 도그 강아지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처리 과정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미지를 RGB 형태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360by 360으로 리사이즈 한 다음에 -1부터 1까지의 레인지로 바꿔준 다음에 뉴럴 해쉬 모델을 인퍼런스 하고 아까 로드했던 해쉬 시드 96by 128 매트릭스랑 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요. 그럼 128개의 벡터가 나오게 돼요. 네, 128개 벡터 나오면은 요것을 이런 과정에 거쳐가지고 96비트의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네,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뉴럴 해싱 엔진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떤 벡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벡터가 얼마나 가깝냐, 이 벡터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같은 이미지인지 다른 이미지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8개 벡터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만약에 이 벡터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 라고 하면은 비슷한 이미지가 될 것이고, 벡터가 굉장히 멀리 있다, 벡터가 가깝지 않다 라고 하면은 요거랑 요거는 다른 이미지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멀리 있는 벡터를 이렇게 가까이 움직여 가지고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미지처럼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랑 모델까지 로드를 한 다음에 샘플 이미지를 로드하죠. 그 다음 전처리를 아까 이 개발자가 말한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를 하면요, 이렇게 이 이미지가 로드가 됐고 1곱하기3곱하기360 360 사이즈로 인풋이 변경됐습니다. 그다음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로짓들을 내뱉게 되는데 128차원짜리 로짓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봐서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것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큰 것은 1로 만들고 0보다 작은 것은 0으로 만든 다음에 요것을 96비트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죠. 요런 이미지가 이런 벡터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 벡터가 결국은 이런 해쉬로 압축이 돼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큰 이미지 데이터가 이런 짧은 해쉬로 변환되는 과정에 허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다른 이미지여도 다른 이미지를 올려도 사람이 보기엔 다른 이미지여도 해쉬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해쉬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했던 과정을 전처리하고 인퍼런스하고 해쉬를 구하는 과정을 펑션으로 만든 다음에 쉽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샘플 이미지들, 이런 도구 이미지 전처리하고 인퍼런스하고 해쉬를 구하니까 이 도그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의 해쉬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어떤 고양이 이미지를 로드해서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해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해쉬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11D9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는 38F7로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이미지라고 사람도 인지할 수 있고 뉴럴 해쉬도 잘 인지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양이 사진을 약간 변조해가지고 이 뉴럴 해쉬 엔진이 이 고양이 사진을 강아지라고 똑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애드버서리얼 어택 이쪽을 보시면은 러닝 레이스를 지정해 주고요. 고양이 인풋하고 도그의 원래 로짓, 요것은 우리가 따라할 정답값이 될 것입니다. 도그 로짓은 캣의 로짓을 뽑아내 가지고 도그 로짓과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똑같이 만들어 볼 거고, 그래서 캣의 인풋을 똑같이
adversarial input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일단 돌 건데 adversarial input을 텐서 형태로 만들어주고 forward 연산하죠. forward 연산해서 나온 이 로짓들, 이 로짓과 그 다음에 도그 로짓, 도그 로짓의 LT 로스를 구한 다음에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adversarial input을 만들어요. 네, 러닝 레인만큼 이렇게 곱해서 빼가지고요. 새로운 adversarial input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범위보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1부터 1 사이로 원래 전처리한 그 값 사이로 만들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쉬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해쉬를 구하고요. 우리는 요것들을 프린트 해볼 거예요. 로스랑 그 다음에 원래 정답값 해쉬, 도그 해쉬랑 adversarial 해쉬 이렇게 프린트를 해본 다음에요. 만약에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100개마다 저장을 할 거예요. 100번 이터레이션마다 이미지를 저장해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미지를 변형시키다가 우리의 정답값 도그 이미지랑 우리가 만든 adversarial 해쉬랑 완전히 똑같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났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띄우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을 시키면은 굉장히 놀랍게도 508번 이터레이션 만에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이런 해쉬가 나오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강아지 사진은 요런 해쉬야 라고 했고 고양이 사진은 요런 해쉬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고양이 사진 완전히 다른 이 사진을 가지고 adversarial을 학습시켜가지고 이 고양이 사진을 변형해서 강아지랑 똑같은 해쉬를 내보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허점, 취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영상이 아닌데, 아동학대 이미지가 아닌데 아동학대를 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마이걸의 유아랑 효정님의 사진을 사용해서 똑같은 연산을 해봤는데요. 효정의 사진을 가지고 효정의 사진을 변형해서 유아랑 똑같이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변형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이미지인데 뉴럴 해싱 엔진이 봤을 때는 똑같은 이미지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게 취약점이 노출됐으니까 곧 애플에서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그캣 이미지를 이렇게 100단위로 보게 되면은 에폭이 흘러갈수록 이런 식으로 변형이 약간씩 돼가지고 508번째에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오마이걸 같은 이미지도 계속 변형을 시키다가 983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완벽히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모델을 추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의 뉴럴 해쉬 엔진을 adversarial 어택을 가지고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같은 이제 개발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허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